동유럽의 낭만하면 어떤 도시죠? 프라. 저희 프라하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오네. 여러분 안녕. 안녕. 오자마자 굉장히 낭만적으로 비가 오네요. 플릭스 버스 타고 지금 독일의 드레스덴에서부터 왔는데 독일 드레스덴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코하고 국경에 있어요. 그래서 드레스덴하고 프라하의 체코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버스로 몇 시간 걸렸습니까? 2시간. 금액은요? 숙소로 일단 빨리 이동을 해가지고 짐을 조금 내려놔야 돼. 짐이 무거워. 이제 오르막길이야. 이제부터 이어서 오르막길. 우리 집까지는 계속 오르막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터미널 내리면 택시를 좀 탈까요? 짐 있을 때는. 어디만 소리. 여기도 삼지구인가? 삼지구 정도 될 거예요. 예전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지역이었대요. 뭐 매음굴도 있고 거지도 많고. 그 우리가 뭐 몇 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저 앞에 공원에서 좀 홈리스들 모임터 같은 느낌이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또 완전 상반되게 조금만 길을 건너가면 또 가장 팬시한 길이 들어선 곳이 또 이 삼지구. 그렇죠. 삼지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관광지는 다 1지구에 모여 있는데 와 이번엔 또 계단. 오 마이 갓. 삼지구는 관광지에 매우 밀접해 있으면서 매우 또 로코스트였잖아.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가격도 약간 이제 관광지 가격에 피해가고. 집 보세요. 이게 체코 프라하 느낌. 교통 너무 좋아. 관광지 접근하기.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요. 걸어서 갈 수 있어. 15분 내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인데 완전 관광지 안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도 1지구에 비해서는 그래서 조금 저렴하고 집도 좀 더 모던하고. 아 나는 근데 무엇보다 그게 좋아. 주변 카페나 레스토랑이 이렇게 관광지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 마지막 오르막을 바라면서. 우리 혹시 절로 올라갑니까? 또 오르막인데요? 이건 마지막 최고 난이도, 굉장한 난이도 오르막입니다. 아 힘들어.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 마지막일 것 같지? 이거 하나. 그 등산하고 같아. 하나 더 있어. 10분 남았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이런 건가? 아 비는 좀 그쳤는데 너무 오르막이라는. 와, 이 차 운전하기 되게 힘들겠다. 야 유럽에서 진짜 운전하려면 주차의 신이 돼야 돼. 와. 이런데 사이를 들어간다는 거잖아. 이 영상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경사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런 경사에서 이렇게 사이드 주차 못 하겠던데. 대단스. 대단해. 다 왔어. 저기 아마 저기까지만 오르막일 거야. 한번 또 올라가자. 올라가기 또 있어? 또 올라가야 돼. 아이씨 오르막 끝. 저기서 커피 한잔 해야 되겠어요. 저기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에어비앤비를 자주 안 해보신 분들 찾는 방법, 주인이 주소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지도를 거기 찍어갖고 거의 인접해서 와. 근데 이건 호텔이 아니잖아. 간판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 찾을 수 없지. 어렵지. 그러면 이제 주소를 디테일하게 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번지를 보고 가야 돼요. 저희가 딱 좋아하는 길에 집이 괜찮은 게 나와서 여기를 얻었어요. 여기가 먹을 것도 많고 카페도 많고 괜찮거든요. 자 여기입니다. 보통 자동 체크인 많이 하잖아요 요즘. 이것도 자동 체크인이야? 셀프 체크인이 대세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오늘도 미션을 따라가 볼게요. 메시지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셔서 인터넷이 바로 되는 게 사실 중요하겠죠. 이런 거를 바로 받아야 되니까. 치우는 3층이에요. 오 엘리베이터 완전 신식? 오 그러다. 엘리베이터 완전 신식인데? 여기도 왜 이렇게 커? 엘리베이터 장난 아닌데요? 3층. 어우, 자동 센서. 보통 이렇게 키박스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번호락이 아니에요. 그러면 키 번호를 하는 거죠. 그러면 키를 획득하였습니다. 터뜨려주고요. 한 번, 보통 2번, 1번. 오, 집 되게 좋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 야, 집이 스튜디오를 구했어요. 저희 여기 3박만 할 거라서. 오, 집이 굉장히 좋네요. 깨끗하게 부엌, 침대, 식탁, 소파 다 돼 있고요. TV,
뭐 옷장 이런 거 깨끗하게 있으면 좋죠. 집 넣기 좋으니까. 테라스는 없네요. 근데 밖에 문 열어볼게. 오, 시원하다. 집 되게 좋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데? 프라도 사실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여러분 여기 큰 거울 있는 거 좋네요. 거울이 항상 부족했는데. 오, 이거 완전 새로 리모델링을 싸가셨는데? 여기 봐, 욕실도 장난 아니게 크다. 오. 와우, 욕실 왜 커? 와, 여기 욕실 왜 이렇게 커? 아니 여기 앞에 봐봐, 여기 이거 공간이 전실도 엄청 넓고 여기 한 명 매트 깔고 침낭 놓고 자도 되겠네요. 침낭 사도 돼. 여기도 한번 더 사도 되네. 와. 사진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사진보다 더 좋네요, 사실. 이 집의 가격은 87,000원입니다. 여기 세탁기가 있어. 우리가 지금 드레스된 집에 세탁기가 없고 빨래가 누적됐거든요. 빨래를 좀 돌리고 나가야 돼. 시끄러우니까 자, 혼자 알아서 하겠지. 너무 춥다. 날씨가 놀러 왔는데 이렇게 놀러 올 때마다 날씨가 안 좋아 우리는. 이거 영화야? 왜 이렇게 추워?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십시다. 밀어. 아메리카노 72야. 아메리카노가 더 비싸. 아메리카노 72, 카푸치노가 69야. Hello. 2 cappuccino. Okay. And 1 바보부카. Okay. 쿠폰인데 쿠폰 찍을까? 쿠폰 찍어. 네, 쿠폰? 이 쿠폰 찍을 거예요. 커피 잔 대박. 땡큐. 커피 맛있네요. 커피 맛있네. 커피도 맛있고 이 케이크 그 옛날에 프라이팬에 구운 빵 맛 있잖아요. 그 맛인데 되게 맛있어요. 첫인상 너무 좋아. 일단 커피가 너무 맛있어.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부킹닷컴 같은 여행 시설 때 숙박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에어비앤비 할 말이 많지. 우리 또 10년 정도 다녀가서 포크벨리. What is the most popular the Czech Republic's pork? Then we have a pork knee. Probably rib. pork ribs. Yeah, we have rib. Mashed potatoes. No, it's with bread. Oh, if you want, we can order extra. Yeah, please. Extra. Yeah. 와, 체코가 이거 맥주 나라잖아요. 이거 다크하고 라이트하고 섞은 거래. 그러니까 양념 반 프라이드 느낌의 맥주랄까? 되게 맛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저희가 갑자기 영상이 끊겼습니다. 왜냐면 아까 카페에서 배터리가 방전이 됐는데 제가 배터리를 챙겨가지 않았어요. 깜빡 잊어버리고. 그래서 저희는 집에서 잠깐 쉬고 지금 체코 하면 뭐죠? 체코 리퍼블릭 하면 또 이제 우리 돼지고기와 맥주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돼지 립하고 그리고 맥주. 요 맥주 먹으러 나왔고요. 맥주, 그다음에 화이트 맥주.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맥주 마시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음이 약간 꼬인 이유는 오기 전에 와인을 또 1잔 더블로 하나 때렸다. 그래서 지금 알딸딸하다. With the mashed potato, that's right? 베르베토. 진짜 맛있겠다. 먹어볼게. 너무 맛있겠다. 슬슬 녹아. 너무 맛있어.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너무 과장이 심하시니까요. 제가 또 이제 그 있잖아요. 여러분 그 MBTI 그 T의 대명상 아닙니까? T의 대명상 전혀 감정적 공유 없이 한번 먹어보도록. 너무 맛있어. 미쳤어. 진짜 맛있다. 너무 나와. 너무 맛있어. Okay. It's crazy. The taste is crazy. It's so good. So you have a small piece of rice for sure. We forgot it. I didn't even see it. I was in hurry. Enjoy the brown food. Thank you. Thank you. 여러분 지금 저희가 에어비앤비 얘기를 하고 있다가 흐름이 끊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답답할 수 있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이게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거를 먹고 얘기를 하겠다고. 이게 너무 맛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맥주도 항상 좋잖아. 오늘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좋네. 어제 비 오더니. 오, 문이 왜 이렇게 무거워? 밀어줄게. 오, 카페 예쁘다. 빵 먹게. 주방이야. 주방이야. 주면 QR 있어 저기 자리에. 배경이 뒤쪽 이쁘네. 요즘에 이렇게 힙한 카페들은 메뉴판이 없어요.
이렇게 QR 코드가 있다. 그래서 QR 코드를 스캔을 하면 자동으로 메뉴가 뜨는 거지. 그것까지는 흔해. 아직 이제는 흔한 거야. 근데 그걸로 이렇게 테이블에서 오더를 하네? 했어. 된 거야? 페이도 뭐 가서 크레딧 카드로 할래, 아니면 캐시로 낼래, 아니면 온라인으로 크레딧으로 할래, 그리고 이 팁도 몇 프로 줄래, 이렇게 다 있어요. 팁은 0% 눌렀어요. 체크 물가가 비싸가지고 죄송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오더가 끝났다. 그래서 샌드위치 2개, 커피 2개 해가지고 495 코로나가 나왔어요. 저희 오늘 셰프 프라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숙소를 예약을 할 때 저희는 이제 에어비앤비, 아파트를 예약을 많이 하거든요. 굳이 딱 에어비앤비가 아니더라고 해도. 그런데 아파트를 이렇게 예약해서 지내는 게 익숙한 분도 있고, 아니면 호텔이 익숙한 분도 있고. 우리 커피인가? 우리 커피인가? 우리 건가? 진짜 오더 된 거야? 오, 신기해. 진짜. Is it okay? Americano? It's working. It's working. Cappuccino? Yeah, we kind of suspicious if it works or. 샌드위치가 나와버렸어요. 아메리카노는 DIY 스타일. 내가 만들어 먹는 거야. 프라하가 커피가 참 맛있어. 자, 샌드위치는 일단 먹고 얘기를 좀 합시다. 샌드위치 너무 맛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라는 포맷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에어비앤비 선택 노하우를 좀 공유를 해보겠다. 대방출이지. 대방출. 지난 10년간의 노하우 대방출. 우리가 에어비앤비를 정확하게 다니기 시작한 건 8년 전부터예요. 그래서 8년 전부터 거의 모든 숙소를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요즘은 제가 부킹닷컴도 좀 같이 이용을 해요. 왜냐면 에어비앤비가 호스트들한테 수수료가 좀 비싸대. 그래서 에어비앤비 집을 안 내놓고 부킹에만 내놓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하드라 통신이지. 그리고 똑같은 집이 나오더라도 부킹이 약간 싸더라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체크를 해요. 부킹닷컴이 예전에는 호스텔이나 호텔만 나왔었는데, 지금 부킹닷컴도 이제 그 아파트 전체 대여, 에어비앤비처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어코모데이션이 있어요. 하나는 진짜로 에어비앤비가 처음 만들어졌던 그 취지에 맞게 그냥 남는 방 하나를 쉐어를 주는 거예요. 그거는 방만 내가 쓰는 거고, 부엌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거 주인하고 다 공유를 하는 거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성격이 좀 기본적으로 여행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친구 만나고 이런 거 좋으니까 그냥 뭐 돈 좀 받고 이렇게 비워두느니 하는 거 같고, 그게 초반의 취지였지. 그 다른 폭은 이제 아파트 전체를 대여를 하는 거죠. 좀 오래 머물게 되면은 부엌 이런 게 있는 게 되게 좋거든요. 무조건 있어야 돼, 부엌은.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부엌이 있는 집을 하면 이 생활비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이익이 되더라. 우리 둘이 밥을 한 끼를 사 먹어도 아무리 싼 데 가도 음료까지 시키고 하면 한 사람당 15,000원 이상이 들어. 기본 2만 원이지, 기본이. 그러니까 뭐 3, 4만 원이 한 끼에 들어버리니까, 그러면은 장 3, 4만 원어치 보면은 3, 4일 먹을 걸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도시에서 좀 유명한 걸 한 번씩 먹어본다고 해도 매일 먹을 수도 없고, 또 이제 아침 같은 경우는 사실 과일이라든지 과일하고 간단하게 먹어야 베이커리 같은 데서 빵 사가지고 간단히 먹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하면 가격을 최종적으로는 많이 아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부엌을 쓰는 그거가 있고, 또 하나는 가족끼리나 이제 좀 인원이 많아졌을 경우에 애들이 이제 커서 같이 한 방 쓰기는 뭐하다 하면은 이제 에어비앤비 원베드룸이라든지 투베드룸을 하시면 충분히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거지. 요새는 여기는 거실에도 대부분 쇼파베드를 놔서 잘 수 있게 해놓거든. 만약에 하루 이틀 정도만 관광지 구경할 거다, 그럼 저는 사실 호텔. 그건 호텔이 낫죠, 하루만. 왜냐면 에어비앤비는 아무래도 체크인 체크아웃 과정이라든지 그때 무슨 순간순간 대처가 리셉션이 없다 보니까 좀 대처가 늦잖아. 나는 여기 하루밖에 안 있을 건데 그거 호스트 연락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할 바에는 호텔을 가는 거를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호텔 가는 게. 근데 웬만한 도시는 하루는 너무 부족하지. 너무 그냥 도착하고 그 다음에 나가잖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는 거의 안 해. 그래서 호텔은 거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하는 거지. 제가 에어비앤비를 선정하는 노하우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잖아요. 서치하는 단계, 서치하지. 예약 단계. 집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위치예요. 기간에 따라 다르겠죠. 당연히 짧게 계신다고 하면 관광지 안에 잡으시는 게 좋을 거고, 3일 이상만 된다고 해도 저는 관광지는 약간 벗어납니다. 왜냐면 관광지 안에 있으면 너무 붐비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주변 인프라도 별로 좋지 않고, 슬퍼도 없어. 그리고 좀 너무 거기만 보고 온 느낌이 들어서 3일 이상 되면 약간 관광지에서는 한 벗어나죠. 1, 2km 정도 벗어나는. 우리 반경 한 2km까지는 우리는 벗어나잖아. 저희는 한 2km까지는 걸어 다니니까 반경 2km까지는 봐요. 그렇게 그러면 벗어나고. 초이스가 엄청 옵션들이 그렇죠. 되게 많아. 집이 더 좋아지고 가격도 내려가고 주변도 좀 로컬 분위기라서 훨씬 좋아지고. 주변을 볼 수가 있지. 두 번째로 요거 더 중요하죠. 사실 치안 봐야 됩니다. 그치, 치안 처음 중요해. 가는 동네이기 때문에 특히 대도시들은 보면 간혹 위험한 동네들이 있어요. 있어요. 가면 별로 안 좋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밤에도 막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가끔 되게 크고 좋은 집인데 엄청 싸게 나올 때가 있단 싸게도 말이야. 뭐 의심해. 그러면 이제 후기 이런 거를 보면 거기에 뭐 집은 좋은데 치안이 조금 그래요라는 후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을 봐야 돼. 2km를 걸어갔지만 돌아올 때는 다리 아플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버스라든지 메트로로 올 수 있는 위치면 좋을 것 그 같아요. 라인 근처에 있어야 돼, 그지? 택시를 타버리면 이거는 뭐 배보다 배꼽이 커지기 때문에 주변에 전혀 버스나 뭐 지하철이나 트램이 안 오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이 가는 후기가 되게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이제 유럽 애들은 차를 갖고 다니는 경우 그런 사람들이 좋은 위치가 또 있으니까 그거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이제 3일 이상 되면은 에어비앤비 선호한다. 왜냐면 이제 부업을 쓸 수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슈퍼마켓의 근처에 있는 게 좋아요. 큰 슈퍼일수록 좋겠죠. 저렴하니까.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지, 숙소. 아르에서 숙소는 너무 좋았는데 슈퍼마켓이 1km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1km 떨어진 데서 물이고 뭐면 탁 뛰며 가야 되니까 엄청 힘들죠. 그 34호도 막 이렇게 지글지글거리는 그러면 낮에. 이제 그게 더 일이 커지기 때문에 슈퍼마켓 있는 거 중요하고요. 또 이제 제가 서치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저는 웬만하면 슈퍼호스트를 선정을 해요. 호스트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 슈퍼호스트 억울할 수도 아니어도 있지. 억울할 좋을 수도 수 있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휴가는 짧고 저는 실패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슈퍼호스트를 선정을 하는 편이에요. 슈퍼호스트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청결면에서는 조금 믿을만하다. 자기는 깨끗한 거 청결 그죠? 되게 중요시하게. 내가 더럽힌 건 괜찮은데 남이 더럽힌 건 좀 싫잖아 우리가. 거기 사진만 봐서는 사진이 거짓인지 뭔지 예약하기 전 댓글을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게 내가 모든 걸 다 만족하더라도 마지막 단계 리뷰를 꼼꼼히 다 살펴봐야 돼. 그러면 거기에 답이 다 나와. 댓글을 보면은 거기 뭐 소음 문제라든지 집이 뭐 오래된 경우도 배수가 안 되는 경우 있으니까 배수 문제라든지 와이파이가 잘 터지네 안 터지네 뭐 난방이 된다 안 된다 냉방이 된다 안 된다. 가끔가다 와이파이 안 되는 데가 있어. 우리 리스본 집 생각나지? 난방이 되긴 했는데 전기 라디에이터 조그만한 걸 켜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돼갖고 라디에이터에다가 뭐 전기 하나만 쓰면 플러그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다 꺼져. 정전. 난방 켜놓고 TV 켜놓으면 내려가. 그 에어비앤비 품목 자체는 다 된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댓글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댓글에서 꼭 보는 게 호스트의 공격성 여부예요. 호스트하고 이렇게 아까 쉐어룸처럼 방을 쉐어하는 경우에는 호스트가 공격적이면 좀 스트레스 받아요. 눈치가 보이거든. 엄청 불편하지. 나 돈 내고 자는데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댓글을 보시는 게 좋아요. 간혹 댓글을 보시면 댓글에 조금 네거티브한 글을 쓰면 득대같이 거기다 막 같이 막 싸우자는 호스트들이 있어요. 이게 막 욕을 썼으면 물론 싸울 수 있겠는데 이거 불편했어 이렇게 하나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굉장히 막 공격적으로 내가 그런 댓글 받았잖아. 이즈미르에서 그 돈 주고 뭐 그렇게 잤으면 됐지 너 그렇게 따질 거면 힐튼 호텔이나 가버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우리도 그랬잖아. 예전에 우리가 소피아 갔었을 때 되게 청소 안 돼서 더러웠잖아. 그거를 이제 컴플레인 한다기보다 그 집주인이 영국에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청소하는 사람만 써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청소하는 사람이 이게 청소를 마무리 깨끗이 안 하는 것 같아. 너 그거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알려주려고 한 건데 그 사람이 약간 오해를 했는지 굉장히 발끈해가지고 야 거기 지금 평균가가 얼마인데 너네 그렇게 싸게 자는 주제에 뭐 그 정도는 니네가 이해해야지 막 굉장히 돌변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가 리뷰를 봤었을 때 그 사람 공격성 우리가 약했잖아. 모든 댓글에다 공격적으로 해서 아 이거 좀 이상한데 했는데 그냥 집이 좋아서 우리가 같은 가격이 저렴해서. 그러면 이제 별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으면 기분이 나쁘다. 나의 휴가는 짧은데 기분 나쁜 일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구할 때 또 하나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일주일 이상 가면은 세탁기 있는 집을 구해요. 웬만하면. 요즘은 빨래방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인근에 빨래방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뭐 익스트라로 돈이 들기도 하지만 그거 외에도 빨래방 갔다 오는 게 굉장히 수고스럽고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게 귀찮아요. 모아가지고 한번 가는 게. 그래서 세탁기 있는 집을 구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요거는 조금 미리 알기는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근처에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배우고래 처음 갔을 때 저희 도착하고 다음 날부터 옆집이 공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드릴이잖아. 두두두두두두두. 근데 솔직히 호스트가 몰랐다고는 할 수 없지. 왜냐면 공사하기 전에 대부분 공지를 하죠. 며칠에서 며칠까지는 공사를 한다. 공지를 했는데 호스트들이 대부분 그걸 안 말하죠. 왜냐면 단기 있다 간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집으로 옮길 거 어쩔 거야. 그냥 재수가 없는 거야. 공사를 하는 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먼지와 소음이. 공사가 한다면 가급적이면 가지 마. 햄머, 드릴 아침부터 그냥 때리면 그냥 팁은
호스트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예약하기 전에 그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혹시 우리 주변에 물어보잖아. 공사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호스트들이 대부분 알죠. 모를 수가 없잖아. 미리 공지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라든지. 그럼 호스트가 대답을 솔직하게 해야 되죠. 근데 거기 호스트가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그건 메시지가 남기 때문에 나중에 에어비앤비에게 컴퍼니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호스트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남겨둬라. 저 같은 경우는 또 뭘 물어보냐면 잠자는 창문이 대로변으로 나와 있냐. 그냥 우리가 에어비앤비 찾을 때 대충 위치를 알 수 있잖아. 근데 위치가 좀 골목길이 아니고 대로변 8차선에 뭐 아파트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라인 방은 도로로 창문이 나 있고 저쪽은 중정으로 나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도로 소음 쪽에 있는데 또 특히나 집이 저층이다. 그러면 엄청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 여기는 오래된 아파트들은 방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엄청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예민하지 않아도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상상을 초월하는 소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약 단계를 볼게요. 이제 내가 집을 괜찮은 거 골랐어. 그럼 예약할 때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당연한 거긴 한데 에어비앤비는 호텔처럼 건물 안에 룸이 막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은 하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늦게 하면 싸고 좋은 방은 나가겠죠. 일찍 할수록 좋다. 이거는 근데 너무나 당연한 팁이네요. 이거는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팁이지. 그 집에 그 방은 하나뿐이야. 일찍 해야 돼. 내가 그 스케줄 나와서 빨리 예약해야 돼. 요것도 또 당연할 수 있는데 에어비앤비는 일주일부터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길게 할수록 싸다. 그래서 일주일 할인 한 번, 한 달 할인 한 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일주일은 보통 한 5에서 10% 정도 해주는 데가 많고, 한 달은 뭐 많으면 40%까지도 할인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프랑스를 갔어. 근데 남프랑스 도시들이 다 비슷하잖아, 위치가. 교통편이 좋은 한 도시에 일주일 이상을 잡고 그 도시를 베이스로 움직이는 게 더 좋죠. 효율적이지, 효율적이지. 왜냐면 짐을 옮기고 체크인하고 체크아웃 하는데 하루 날아가잖아요. 그것도 막을 수 있고 내 에너지와 시간도 세이빙이 되는 데다가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일주일을 해버리면 할인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가까이 오면 일주일 정도를 해버리는 게 낫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주일 할인이 한 번 들어가고 한 달 할인이 들어가는데 2주를 한다, 3주를 한다. 그래도 똑같이 일주일 할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저는 조금 대놓고 호스트에게 한번 메시지를 보내요. 귀엽게, 포인트는 웃으면서 귀엽게. 네가 할인을 해준 거 알고 있어. 너무 고마워. 근데 네 집이 너무 나는 마음에 드는데 내 버짓에 조금 모자라네. 내가 2주 할 테니까 조금 더 해줄래? 그러면 90%는 조금 더 할인해줍니다. 하다못해 청소비라도 빼줘요. 거기서 딱 자르면 조금 말한 사람도 무한하고 하니까. 근데 정말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거 좀 힘들어. 그래도 집이 마음에 들면 저는 그냥 해요. 알겠어. 그냥 할게. 그냥 하잖아. 그리고 그러고 해요. 아니 뭐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는 10일 이상이면 우리 한 번 더 물어보고. 보통 한 2주 정도면. 그리고 또 한 달 하는 경우에는 할인이 뭐 20%에서 40%까지도 들어가는데 한 달인데 굉장히 퍼센트를 조금 해놓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맘 상하지 않고 저는 당당히 물어봅니다. 또 물어보지. 좀 더 해줄 수 있니? 또 물어보지. 그러면은 대부분 또 조금 해줍니다. 해줘. 하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안 또. 되면 또 되게 정중하게 정중하게. 미안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하기 때문에 그럼 나도 뭐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하자 이렇게 개인적인 내고가 가능하다 주인하고. 또 하나의 팁은 굉장히 비싼 도시예요. 파리, 뭐 로마, 베를린 대도시 비싼 데들 있잖아. 그럴 때 이제 새로 들어온 집도 있어요. 뉴가 있어요. 뉴. 그런 사람들은 이제 후기를 일단 모아야 집이 잘 팔리기 때문에 후기 좀 잘 써줘 이런 의미에서 할인을 되게 대폭. 첫 한 달인다든지 아니면 처음 3번의 게스트에 관해서 뭐 20% 30% 해줄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잡으면 괜찮습니다. 복불복이지만 괜찮은 거야. 근데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부킹닷컴은 좀 사진 장난을 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사진으로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좀 별로다라는 게 있는데, 제가 에어비앤비 조금 선호하는 게 사진이 조금 정확하거든요. 사진을 조금 사람도 써가지고 좀 괜찮게 찍어놓은 데는 장사의 의지가 있다. 그 사람은. 에어비앤비 조차에도 사진을 이상하게 올린 사람들 근데 있잖아. 에어비앤비 조차에 집도 안 치우고 막 올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있어, 그런 그런 사람은 진짜 그냥 휴가 때 좀 돈벌이 해보려고 막 내놓은 사람들이고, 통과. 뉴지만 사진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정성스럽게 막 프로의 느낌 나게 찍었다. 그럼 이 사람은 비즈니스의 의지가 있다. 그럼 대부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이제 괜찮은 집을 싸게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제가 뉴를 2번을 받아봤는데 한 번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 집은 굉장히 만족했고, 또 한 하나는 번은 이스탄불. 이스탄불이 요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어코모데이션. 집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어. 위치는 완전 퍼펙트였고, 완전 퍼펙트. 저희가 이제 처음 게스트라 그래고 30%인가 40% 할인을 받고 갔는데 40% 하는 말. 근데 이제 문제 하나는 그 침실이 클럽 쪽에 있어가지고 소음이 밤 새벽까지 내 마음을 두드리는 베이스 비트.
뉴는 이제 좀 모험은 있어요. 모험이야. 모험은 있다. 우리가 보통 평균 가격이 얼마에 코로나 예전에 이전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굉장히 평균 달라지는데 가격이 코로나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환율도 요새 굉장히 좋지 않고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뭐 이제 뭐 베오그라드라든지 아니면 폴란드라든지 이런 데는 진짜 3만 원에도 좋은 집이 굉장히 많아요. 소피아도 우리가 4만 원대 줬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요즘은 저희 심리적 마지노선은 이제 평균적으로 9만 원은 안 넘게 8만 원 선까지 잡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독일, 바르셀로나, 로마 이렇게 대도시들이잖아. 근데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없어. 너무 비싸니까 거기 나의 그래도 동유럽은 아직까지 한 6, 7, 8만 원대에서는 7만 원, 6만 8만 원대는 좀 힘들고 7, 8만 보통 원. 7만 원대 정도는 줘야 좀 깨끗한 집을 구하고요. 이제 그거보다 좀 싼 집을 구했다. 사진은 조금 까리했지만 댓글이 워낙 좋으니까 갔어. 그러면 이제 그 집은 좀 가격에 대비해서 좋았다라는 거는 참고를 하셔야 돼요. 제일 최근에 묵었던 베오그라드 집이라든지 아니면 지난번 겨울에 갔던 바르샤바 집 같은 데는 그때 평균이 좀 비쌌는데 제가 굉장히 싼 데를 얻었거든요. 한 이틀만 잘 5만 원, 거라서 5만 원 5만 원대 집을 구했는데 저도 심리를 좀 내려놨죠. 이 가격대에 괜찮아. 너무 낡고 작지만 가격대도 괜찮아. 그거 참고로 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에어비앤비를 다닐 때 꼭 가지고 다니는 물품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볼까? 난 도마. 주방 청결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마를 가지고 다니는데 다이소에 가면 작은 이제 플라스틱 도마 1,000원, 1,500원짜리 그거를 꼭 가지고 다닙니다. 도마도 있긴 한데 도마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금 쓰면 굉장히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뭐 살균, 소독 이런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거는 좀 찝찝하더라고요. 도마 참을 수가 없어 나는. 그래서 작은 도마 하나는 저희는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저는 빨래줄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빨래 집게 없이 빨래를 넣을 수 있는 이렇게 고무줄로 되어 있는 빨래줄이 있어요. 에어비앤비 아니면 호텔에 가신다고 해도 손빨래로 속옷이나 양말 같은 거는 그냥 주물주물 빠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넣을 때가 마땅치 않을 때 거기다 딱 끼워 넣으면 되고 빨래대가 대부분 있지만 없고 아니면 이제 리스본 같이 포르투갈 같은 데는 밖에 줄에 널게 돼 있는데 비가 오거나 하면 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갖고 다니고 1회분이나 2회분의 세제 정도는 가지고 세제는 다닙니다. 있어야 되나? 이번에 있는 집도 굉장히 집 깨끗하고 좋은데 세제가 없어. 일회용을 안 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걸 사면 버리고 가긴 아깝고 갖고 가자니 무겁잖아요. 그래서 1, 2회 정도 분의 세제는 여분을 이제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또 오버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저는 슬리퍼 꼭 가지고 다녀요. 외국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플로어는 대부분 청소를 해놔서 괜찮은데 양탄자가 깔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양탄자는 신발을 신고 다녔을 게 분명하고 매일 빠는 게 아닌데 그건 저 허용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발바닥이 너무 찝찝한 거지. 막 머리카락 이런 거 붙었을 때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저는 개인 슬리퍼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유럽은 슬리퍼가 우리나라 뭐 자주나 다이소처럼 싸지 않아.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거 있잖아요. 제일 부피 안 나고 가능한 거. 그거 하나 정도는 꼭 챙겨가지고 다녀요. 겨울에도 좋아. 왜냐면 여기는 플로어 히팅이 아니기 때문에 발바닥이 추워요. 발바닥이 추우면 공기가 안 추운데도 춥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슬리퍼를 신는 게 확실히 따뜻해요. 최악부터 갈까요? 우리 좋게 마무리해야 되니까. 샤워로 가야지. 나 참 거기지. 그 터키에 그 이즈미르 갔었을 때 방문을 열 때 방문이 약간 부서져가지고 소리가 아파트가 오래돼서 이게 아구가 안 맞는다거나. 아구가 안 맞아. 닫으면 삐끗 깨끼 소리가 나. 내 잘못이 아니잖아. 밤에 나는 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니야. 끼 소리가 나. 근데 아침에 소리 내지 말던데. 그러니까 그분은 좀 그렇게 쉐어룸하는 에어비앤비를 하실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했어요. 티끌 하나도 없을 정도로 깨끗했던 집. 그 집은 저도 심리적으로 힘들었지만 몸이 힘들었던 거는 스플리트 에어비앤비. 그 트레인 스테이션에 있는 창고를 개조해서 방으로 내놓은 것 같은 거 집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나의 잘못도 있어. 왜냐면 거기 스플리트가 그때 평균가가 6만 원 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2박만 자고 이동을 할 예정이었어요. 잠만 자고 나오는데 하고 제가 3만 원짜리 집을 이게 바로 이 케이스예요.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평균가가 있는데 평균가 때보다 갑자기 가격이 확 떨어진다. 가면 안 돼요. 근데 그 집이 놀라운 건 슈퍼호스트였어.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다 좋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 좋다는 댓글은 가격 대비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안 좋았던 게 밖에 폭우가 쏟아졌어. 그래서 막 신발이고 다리고 뭐 흠뻑 젖은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렇게 흠뻑 젖었고 집구석이라고 들어왔는데 집은 어떤 것도 만지고 싶지 않고 안고 싶지 않고 정말 작은 집인데 어디서 버리는 가구들을 다 채워놨는지 창고에 가면 눅눅한 거 있다. 습기 그거 딱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난 또 무서웠던 게 거기가 막 골목 끝에 하역장 끝에 그렇게 있는 집인데 하역장. 물꼬리가 고장난 거야. 근데 대나무로 막아놓은 거예요. 지금 자는데 너무 무서웠어. 그래가지고 그 천장에 물 새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도나방에 그냥 자요. 근데
2박을 했는데 1박 버리고 그냥 나갔어요. 저희가. 바로 나왔지. 그냥 나왔어요. 대화하기 싫었지. 그런 경우는 유일무이해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좀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해야 되니까 좋은 게 훈훈한 기억으로. 가장 좋은 에어비였던 것 같아요. 나는 뭐 저기 언덕 위에 하얀 집, 케팔로니아. 그리스 섬 언덕 위에 하얀 집. 케팔로니아를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정보 놔뒀거든요. 꼭 가보세요. 정말 너무 어메이징한 집입니다. 느낌이 세상 끝자락에 나 혼자만 있는 느낌이야. 맞아요. 제 기억으로 제일 좋았던 집은 알부페. 아, 거기 정말 진짜 좋은 것 같아. 아파트를 얻었는데 뭐 수영장도 있고 뭐 맞아, 그랬는데 가격은 한 8만 원 선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집도 너무 깨끗하고 다 통창인데 채광도 너무 좋았고 뭐 없는 게 없었고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구해서 기억이 많이 남아요. 바로 앞에 바닷가 있고 모든 게 여기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에어비비를 기억이 없는데 이제 갑자기 하나 기억을 하면 그 아르헨티나 갔을 때 그 수영장 있었던 집이 있었잖아. 아 거기 좋았죠. 나는 그게 좋았던 게 집이 근데 집도 되게 현대식이었고 아파트고 근데 더울 때 바로 올라와서 수영하고 하니까 아, 맞아요. 그게 그게 좋았어요. 좋았던 것 같아. 맥주 한잔 마시고 수영하고 하니까. 이렇게 저 에어비앤비의 노하우하고 경험담을 좀 쉐어를 해봤어요. 긴 영상을 좀 재밌게 보셨을려나? 날씨가 오늘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밖에 영상을 찍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항상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아요. 특히 내부 일정이면 항상 날씨가 좋아요. 좀 미쳤어. 오늘 날씨 너무 좋아.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저희 커피 마시고 일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안녕. 현금 있어? 쇼비뇽 오늘은 쇼비뇽? 이걸 달라고 할까? Can I get 쇼비뇽? 쇼비뇽? One glass. Two glass. Two glass. 아, 저래 먹자. No way. No way. A16 유로. 오, natural. 원 DL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늦었어. 그냥 마음 때문에. Cheers. Cheers. Thanks. 투 DL을 두 글라스를. 건하게 마시네.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Korea. Yeah. Like this? Two. Yeah, two. Two, one. One each. Holidays. First time? Second time. Second time. No, actually, third Many time. I'm from Spain myself, Ah, but my wife is from here, from Prague, so I live here for 20 years already. 20 years. Wow. Hola. Hola. ¿Qué tal? ¿Qué tal? amigo? Bien. Amigo. Muy bien. Hablo español un poco. That's my wife. 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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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to meet you. So my friend is from Korea, Corea. but ella habla español. Un poquito. No me digas. ¿Sí? No me digas. No me digas. Bye.